네, 안녕하세요. 터커입니다.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22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알고리즘의 하나고요. 이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이에요. 그 문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보죠. 모든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를 최소 비용으로 건설하고 싶다. 이 최소 비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제끼고 비용만 우선 최소한으로 비용으로 건설하고 싶다. 돌아가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를 생각해 보죠. 자, 다음과 같이 A, B, C, D, E, F의 6개의 마을이 있다고 쳐보죠. 이 마을들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은 모든 마을을 다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마을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연결을 다 시켜야 되는데 이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이런 도로의 후보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도로의 후보지들. 근데 각 도로에 건설 비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 5가 걸리고 어떤 건 11이 걸리고 어떤 건 9억 뭐 여기라고 쳐보죠. 어떤 건 9억, 어떤 건 11억, 어떤 건 7억, 5억 뭐 1억짜리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도로 후보지가 있습니다. 이런 후보지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모든 마을을 연결하는 가장 최소한의 도로들을 찾고 싶다. 이런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거는 뭐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데 컴퓨터들이 있는데 그거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랜선을 깔아야 되는데 그때 최소 비용으로 깔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도시의 하수구를 연결하는데 모든 하수구를 연결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깔 수 있는 도로 하수구 비용 뭐 등등등 많은 상황들 비슷한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이런 문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요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MST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이거를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MST 이제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게 크루스칼스 알고리즘이에요. 얘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 우선 엣지들을 비용순으로 다 소팅합니다. 그럼 이거를 비용순으로 소팅하면 E와 C를 연결하는 비용 1짜리가 가장 작은 엣지가 될 테고 그 다음은 여기 2짜리 있죠. F와 B를 연결하는 2짜리 알고리즘이 도로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3짜리 있죠. D와 B를 연결하는 3짜리 이런 식으로 비용 순으로 제일 작은 것부터 가장 높은 것까지 순으로 소팅을 먼저 합니다. 먼저 소팅을 하고 소팅을 한 다음에 최소 비용인 엣지부터 뽑아서 검사해요. 그래서 최소 비용, E와 C가 최소 비용이죠. 얘부터 먼저 뽑아요. E와 C를 먼저 뽑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기존 트리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면 집어넣습니다. 그래갖고 최소 비용인 애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엣지 양쪽 노드에 트리가 현재 트리에 엣지 양쪽 노드가 없으면 트리에 추가합니다. 만약에 양쪽 노드가 현재 트리에 다 포함되어 있으면 이미 이 두 마을은 연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이거는 스킵하는 거죠. 그 다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 트리에 각각 걸쳐 있으면 두 개 트리를 합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언제까지 하냐? 모든 노드가 다 포함될 때까지 반복을 해요.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를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뭐라면 그리디 방식의 알고리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 그리디라는 거는 직역하면 탐욕적인 알고리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디 방식이 뭐냐면은 우선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최선의 방법, 최적의 방법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때 현재 눈앞에 보이는 거에서 가장 우선적인 거를 먼저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그리드 방식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죠. 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최소값, 최저값 있죠? 여기 가장 y값이 가장 낮은 어떤 그러니까 값을 찾고 싶다라는 알고리즘이 있을 때 요거를 찾기가 어려울 때, 만약 이 값을 찾기가 어렵다 했을 때 어떻게 찾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x가 줄어들면서 얘가 y값이 줄어드는가 보는 거죠. 계속 줄어들죠. 했다가 여기서 딱 줄어들다가 여기서 x를 또 역시 줄이면 y값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죠. 늘어났을 때 그리드 알고리즘은 이렇게 줄어들면 계속 타고 가다가 여기서 딱 맞추면 여기서 멈추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내가 y값을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내려가서 최적인 값을 찾으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이런 식으로 현재 y값 현재 그 입장에서 현재 상황에서 최적인 값을 찾아가는 방식이 그리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드 방식은 이 전체 그래프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찾아가면서 현재 값에서 나에게 유리한 값으로 점점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값에 만났다. 그럼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가 해다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해가 아니죠. 여기가 정답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여기가 정답이죠. 이런 부분은 뭐냐면 노콜 노콜 최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현재 이 지역, 요 박스권 안에서는 얘가 최적인 값이에요. 근데 요 박스권을 벗어나면 실제로는 전체에서 받는 얘가 최적인 거죠. 그렇지만 그리디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노콜 최적에 빠져버리는 함정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쫓아가다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적이 아니지만 이 노컬에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여기는 내가 최적이야 라고 믿어버릴 수가 있는 게 이제 그리드 방식의 단점이죠. 장점은 이 전체 그래프를 전부 다 뒤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훨씬 줄어듭니다. 성능이 훨씬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컬 최적에 빠지는 함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최적에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튕겨줘요.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한 번 더 튕겨줍니다. 튕겨서 여기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또 내려가도 역시 같은 해로 빠지는가, 같은 최적으로 빠지는가. 그러니까 랜덤으로 튕겨서 나갔을 때도 같은 곳에 빠진다. 그러면 얘가 최종적으로 최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랜덤하게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튕겼는데 여기 와서 봤더니 여기서 다시 내려가더라는 거죠. 다시 내려가서 아까 찾아놨던 해보다 훨씬 밑에 해가 있더라. 그럼 얘가 최적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 요 박스권 안에서 최적인 거죠. 이게 그래프가 더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드 방식은 현재 내가 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적인 값을 빠르게 찾는 방식이 그리드 방식이에요. 크루스칼은 처음에 비용적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적은 비용부터 뽑아서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은 비용부터 뽑아서 검사하는 건데 이게 최적인 상태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소팅한 다음에 최적인 값을 뽑아서 검사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인 값을 뽑는 거죠. 근데 크루스칼의 이제 장점은 그렇게 그리디하게 뽑아도 로컬 최적은 안 걸린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인 값부터 뽑아도 실제 최적인 값이 맞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디 방식이 나타낼 수 있는 단점인 로컬 최적에 빠지는 함정은 없어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렇지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에서 유리한 것부터 먼저 뽑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디한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디 알고리즘은 이제 이런 그래프 알고리즘에서 많이 쓰여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워낙 방대하고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딱 정해진 범위에서 먼저 취사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리디한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한번 아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여기 이런 애가 있는데 최소값부터 먼저 뽑죠. 그럼 얘가 먼저 뽑히겠죠. 그러면 E와 C가 지금 현재 트리가 비어있는 상태니까 없죠. 그러면은 트리에다가 E와 C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엣지가 있죠. 요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F와 B가
들어가죠. 근데 요 F와 B는 앞에 뽑아놨던 E와 C의 트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트리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D와 B가 들어가죠. D와 B는 F와 B 트리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D를 포함시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F하고 C가 있고 A하고 C가 있죠. 뭐 이거 중에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데 F하고 C를 뽑는다고 쳐보죠. F하고 C. 4번. F하고 C를 뽑으면 이제 요 트리가 있고 요 트리가 있었는데 요 두 개가 합쳐져요. 이 F와 C를 통해서.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버립니다. 합쳐버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뽑은 엣지를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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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와 C를 뽑죠. A는 이미 트리에 포함되어 있지만 C는 포함되어 있지만 A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A도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5자리를 봐야 되는데 5자리가 요거 있죠. F와 C. 근데 F도 이미 들어가 있고 C도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스킵합니다. 요거는 안 들어가요.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E와 F도 5자리인데 요것도 둘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스킵해요. 그 다음에 A와 B인데 A와 B도 요 트리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스킵. 이미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A와 E를 봐요. A와 E는 얘도 트리에 포함되어 있죠. 둘 다. 그러니까 얘도 스킵. 그러니까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시면은 A, B, C, D, E, F 전부 다 이미 연결됐어요. 연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리즘을 끝내는 방식이 바로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값 1, 2, 3, 4 두 개 하면은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마을을 연결하는 최소 비용의 도로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만들지? 나 같으면은 요렇게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겠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봤듯이 우리가 알고리즘의 상황은 최소 비용,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최소 비용, 그러니까 도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냐, 아름답게 만들어지냐 이런 게 아니라 최소 비용으로 건설하고 싶을 때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다섯 군데 연결됐으니까 2만 연결이 안 됐죠. 그때 요것만 딱 연결하면 그러면은 좀 괜찮은 우리가 눈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잖아요. 하지만 이런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 비용으로 했을 때 비용만 최소로 따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이렇게 되고요. 요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래프의 디텍트 사이클 했었죠. 이제 그래프에다가 MST, 미니멈 스패닝 트리라고 추가하고요. mst.go라고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mst. 자, 그다음에 엣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엣지를 소팅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드 타입, 노드 타입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서로 이미 같은지 여부를 비교해야 되니까 comparable 한 노드 타입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comparable이라는 거는 이제 등호, 이퀄 연산이 가능하냐 아니냐 요거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n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이퀄 연산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퀄이 왜 가능해야 되냐면 이 트리 안에 이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comparable 타입이 필요합니다. 이 엣지는 두 노드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노드 첫 번째 거, 그다음에 노드 두 번째 거, 그리고 이 엣지에는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weight라고 하겠습니다. 비용이 있다. 이 엣지를 건설하는 건설 비용. 그래서 얘를 이제 이 엣지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소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엣지들의 리스트에 대한 타입을 정의하겠습니다. comparable 정의하고요. 요거는 엣지들의 슬라이스 리스트다. n 타입의 엣지의 슬라이스를 이제 엣지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타입을 정해서. 그래서 이 엣지스는 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냐? len 요거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이를 반환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s 엣지스의 메서드로 ness가 있는데 얘는 i와 j를 받아서 i가 j보다 작은지 여부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i번째 애가 i번째 애의 weight 비용이 j번째 애보다 작으냐 요거를 반환하는 메서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wap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swap은 두 개를 서로 교환하는 거죠. 바꾸는 거. 얘는 말 그대로 i와 번째과 j번째를 바꿔줍니다. i번째와 j번째 바꿔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개의 메서드를 왜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소트 패키지에 소팅을 하려면은 이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줘야 돼요. 렌과 레스와 수압을 제공해 줘야 요거를 소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제공하면서 인터페이스를 맞춰주는 거죠. 소팅에.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하나 정해보죠. find mst가 미니멈 서치 트리를 find 한다. n타입 컴패러블 가능한 n타입이 있고 처음에 노드 이제 어떤 마을들을 연결할 건지 노드 개수가 노드 리스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엣지 리스트가 들어옵니다. 엣지 리스트가 들어오고 n타입의 엣지 리스트. 그 다음에 반환은 이 엣지 리스트 중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엣지들의 결과만 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엣지들의 결과인 엣지 리스트를 반환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그냥 아직 구현하지 않고 nil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놓고 테스트 케이스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먼저 테스트를 먼저 하고 구현을 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테스트 드리븐 방식으로. 자,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줍니다. 테스트 mst. 그래서 엣지들을 정의할게요. 엣지들은 결과는 이제 find mst로 하는데 이제 노드의 타입은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노드 리스트 처음에 노드 리스트를 보내줘야죠. 노드 리스트는 A, B, C, D, E, F 6개의 로드가 있고 엣지 리스트를 보내줘야겠죠. 엣지 리스트가 있는데 얘는 첫 번째 거는 노드 1은 A와 B를 연결하고 웨이트가 5. 두 번째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두 번째 거는 A와 D를 연결하고 웨이트가 9. 세 번째 거는 A와 E를 연결하고 웨이트가 5. 네 번째 건 A와 C를 연결하고 웨이트가 4. 다섯 번째 건 A와 F를 연결하고 웨이트가 11. 여섯 번째는 B와 D를 연결하고 웨이트가 3. 그 다음 거는 B와 C를 연결하고 웨이트가 10. 그 다음에 B와 F 웨이트가 2. B와 E 웨이트가 7. 그 다음에 C와 F 5. C와 D 7. C와 F
4, C와 2, 1, D와 F, 8.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와 F, 5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됐죠? 이렇게 했을 때 나온 엣지의 결과가 우리가 몇 개라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요거는 지금 잘못돼 있어요. 요거는 포함 안 된 건데 포함됐다고 잘못 그렸어요. 그래서 5개. 총 결과는 5개 엣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개 엣지가 나와야 돼요. 했을 때 요거 엣지를 먼저 한번 출력해 보고요. 그 다음에 assert equal 요게 결과의 개수는 5개여야 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부터 먼저 돌려볼게요. 우선 빌드가 다시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5개가 나와야 되는데 0개가 나왔다. 자, 빌드가 잘 된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이제 요 find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구현만 하면 되겠죠? 요걸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소팅부터 하죠. 소팅부터 해야 되니까 소트 패키지에 소팅을 합니다. 소트라고 요때 EGS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소트 패키지의 소팅인데 지금 요 엣지 리스트를 소팅하는 거죠. 요거를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를 받아요. 근데 요 인터페이스가 뭐냐? len, res, swap 세 가지 메서드가 있는 애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소팅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애부터 먼저 나오게. 그러니까 이 엣지스가 지금 len, res, swap 세 가지 메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트리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엣지들의 그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룹을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해줄게요. 엣지 그룹은 이제 엣지들의 이제 모여 있는 거, 엣지들이 모여 있는 트리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이제 병합도 돼야 되고 있는지 이 그룹 안에 이 노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도 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이제 맵으로 가지고 이제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맵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엣지를 가지고 있는 엣지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노드 맵 얘는 엣지들 그래서 얘 메서드로 add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요 그룹 안에 엣지를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노드를 포함시키고 to도 이제 포함돼야 되니까 이미 이 노드는 들어갔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true라고. 그 다음에 엣지스에다가 추가하는 거죠. 새로운 엣지를 추가하고 자 이렇게 하면 add가 되고요. 두 개의 그룹을 서로 머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머지도 만들어 줍니다. 엣지 그룹에 merge 두 개의 그룹을 받아서 서로 머지해 주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할 때는 이제 다른 쪽에 그 다른 그룹이 가지고 있는 노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 다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K 노드도 true라고 표현하고 포함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엣지들도 다 포함시키는 거죠. 다른 쪽에 있는 엣지들도 others의 엣지를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머지 시키는 거죠.
한쪽이 한쪽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소팅은 끝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일 작은 거부터 하나씩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제일 작은 거부터 지금 소팅을 했으니까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적어요. 하나씩 뽑아낼 겁니다. Check both nodes are included in a group. Then ignore the edge.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뽑아낸 엣지의 양쪽 노드가 이미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걸 만들어 줄게요. ignore라고 했고 그룹들을 돌면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게요. 그래서 그룹을 먼저 만들어 줘야겠죠. 얘네들은 이제 엣지 그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뽑아놓은 엣지들을 가지고 있는 묶음이에요. 나중에는 이 모든 그룹들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엣지 그룹이 될 겁니다. 만약에 현재 노드 1이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또 노드 2도 포함되어 있으면 둘 다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그노우는 true가 되고 여기서 브레이크 하면 됩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도 포함되어 안 돼 있다 그럼 다른 그룹을 또 보는 거죠. 다른 그룹 봐서 거기에 어느 그룹이든 간에 두 개 다 포함되어 있으면 스킵하는 거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그노우면 스킵 요 엣지는 스킵한다. 컨티뉴로 스킵 해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룹에 하나만 들어가 이제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경우는 봤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 만약에 그룹에 one of 엣지 노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 그 엣지를 포함시킵니다. 포함되어 있거나 GM에 노드 2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개 다 포함되는 경우는 앞에서 걸렀으니까 두 개 다 포함되는 경우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그룹에다가 엣지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포함된 그룹을 표시를 해줄게요. 이번에 포함된 그룹 그래서 did 그룹은 G 그 다음에 여기서 break 이 포함을 시켰으니까 다른 그룹은 검사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없는 경우 그러니까 둘 다 포함된 그룹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 이럴 경우는 새로운 그룹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만약에 포함된 그룹이 없을 경우에 새로운 그룹 하나 만들고요. 맵을 만들어주고 요 새로운 그룹에다가 요번 엣지를 포함시켜요. 그 다음에 그룹스에다가 요 새로 만든 그룹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이제 둘 다 없는 경우에 새로운 그룹에 넣었으니까 이 엣지는 이제 처리할 필요가 없죠. 컨티뉴로 날려주고요. 자, 이 경우는 이제 뭐냐? 둘 중에 하나 포함되어 있죠. 포함돼서 어딘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들어감으로써 두 그룹이 병합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두 그룹을 병합시켜 줘야 됩니다. If two groups has one of edge nodes each, then merge. 그러니까 양쪽 그룹에서 각각 노드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두 그룹이 이 엣지를 포함시킴으로써 합쳐져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냐? 어떤 경우냐? 아까 봤듯이 우리가 처음에 얘를 먼저 했었죠. 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E와 C의 그룹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요걸 했죠. 요거는 F와 B는 기존 그룹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룹을 만들었어요. F, B 그룹을.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얘가 추가됨으로써 F와 C가 추가됨으로써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죠. 양쪽이. 그러니까 요 엣지를 통해서 이 두 그룹이 병합되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그룹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두 그룹을 합쳐야 되는 거죠. ECBF를 이 엣지가 포함되면서.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줄게요. 만약에 다른 그룹에도 이 엣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두 그룹을 합쳐줘야 됩니다. 뭐지? two groups. 어떤 그룹이냐? 현재 그룹과 added된 이미 추가했던 그룹을 합쳐줘야 돼요. 그래서 added 그룹에다가 현재 그룹을 추가시켜주고 합병하고, 그 다음에 그 합병된 애는 빼줘야 되겠죠. 그룹 리스트에서. 그래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현재 i번째에 빼고 나머지가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합쳐졌으니까 더 폼으로 둘 것 없이 브레이크로 끝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엣지를 다 돌면서 이 과정을 싹 반복하면 이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그룹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하나의 그룹이 안 만들어지는 거는 엣지를 다 검토를 했는데도 두 개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엣지 자체가 하나의 그룹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후보지들이 다 떨어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F와 C가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예 후보 자체가 두 그룹이 연결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모든 엣지를 다 돌아봐도 실제로 그룹은 두 개로밖에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얘와 얘를 연결하는 엣지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그룹으로 연결하는 엣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알고리즘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룹이 하나가 아니다. 그건 합쳐지지가 않았다는 소리니까 이 얘기는, 하나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실패로 그냥 리턴 딜을 반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고, 이럴 때 첫 번째 엣지 그룹을 반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미니멈 스패닝 트리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실제 코드는 제가 소스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보시고 꼭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머리에 들어와요. 제 설명만 듣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잘 됐죠? 테스트가 잘 된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래프 MSD 그래프에 왜 없지? 아, 지금 요 안에 들어갔네요. 이쪽으로 바깥으로 빼줘야. 네, 그래프의 MST 해서 고 테스트 빼기 V, 그러니까 로고까지 포함시켜야 되니까. 자, 보면 엣지가 CE, CF, BF, BD, AC 이렇게 나온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CE, CF, CE 요 두 개, 아이고, CE 하고 CF 들어갔죠? 그 다음에 포함된 게 BF, BD, BF, BD, 그 다음에 AC. 자,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완성이 되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으로는 크루스컬 알고리즘을 사용했고, 먼저 엣지들을 비용 순으로 소팅을 한 다음에 가장 적은 비용부터 먼저 뽑아서 검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리디한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없으면 추가시키고 한쪽이 있으면 기존 그룹에다가 포함시키고, 만약 양쪽 노드가 다른 두 그룹을 연결하는 노드가 된다 그러면 두 그룹을 합치는 거고, 만약 이미 두 노드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 그룹에 이미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ignore, 무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노드가 포함될 때까지 반복하는 방식이 바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엔 또 그래프의 또 다른 알고리즘, 이제 그래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길찾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